검은 정장을 입은 대기업 회장 강준영이 조문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60대 노모 정숙희는 그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실수로 새긴 잃어버린 아들의 상처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는 그를 부정해야 했고 아들은 이 운명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재회는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터뜨리며 가족의 이름을 건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제 잃어버린 모자의 운명이 충돌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0대 후반의 정숙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 치마를 단정히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올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누렇게 바랜 사진이 숙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혼자예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숙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서더니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뒤이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분이 민우그룹 강준영 회장이시래요. 어머, 그 큰 회사 회장님이 왜 여기에?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준영은 단정한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비서가 준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인께서 예전에 저희 계열사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이셨답니다.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준영은 천천히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이 영정사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정중히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숙희는 고개를 들어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 숙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그래도 몸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준영이 숙희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준영이 향을 올리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정장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지면서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숙희의 눈이 준영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뚜렷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달걀 모양의 작은 흉터였습니다. 숙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흉터, 설마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아들 영민이가 울면서 손목을 움켜쥐던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엎지른 자신의 실수로 생긴 상처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준영이 숙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숙희는 입술을 떨며 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숙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숙희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지? 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조의를 표합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준영이 빈소를 나섰습니다. 숙희는 준영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영민이, 우리 영민이일까? 숙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영이 비서 이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실장, 방금 그 상주 할머님 나를 보던 눈빛이 좀 이상했어. 이 실장이 백미러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마치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본 것처럼
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 눈 같았어. 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 이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 이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실장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뭔데 그렇게 숨이 가빠? 무슨 일이야? 준영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그 상주 할머님 정숙희 씨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이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에 미아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이 김영민이었습니다. 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낡은 미아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고아원 입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입양 전 본명이 김영민이었습니다. 준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날짜도 일치합니다. 정숙혜 씨가 미아 신고를 한 날과 회장님이 고아원에 들어간 날이 같은 달,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팥 칼국수 냄새였습니다. 더 조사해봐야겠어. 단 한 가지라도 더 확인해. 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윤 회장님께는 아직 말하지 마.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때 숙희는 자신의 작은 국수 식당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그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민이, 정말 우리 영민이일까? 숙희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어린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는 영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영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숙희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영이 평상복을 입고 숙희의 식당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 실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식당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낡은 간판에 정신의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준영을 보자 숙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팥 칼국수 하나 주시겠어요?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준영 앞에 놓았습니다. 금방 끓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숙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영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숙희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숙희가 팥 칼국수를 끓이면서 무의식 중에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여기 팥 칼국수입니다. 숙희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준영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 맛 참 좋네요. 아주 오랜 맛 같습니다. 준영이 숙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숙희는 준영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해먹듯이 만든 겁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숙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영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숙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여기서 장사하셨나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옮긴 적 없어요.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식당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수키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밤 11시 수키가 식당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뒤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이렇게 깜깜한 데서. 수키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낮에 팥 칼국수 먹었던 손님입니다. 기억하시죠? 준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준영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할머니,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죠? 준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요. 수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 이야기 말입니다. 준영이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흉터, 할머니가 기억하고 계시죠? 이 모양, 이 자리. 수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수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를 알아보고도 자꾸 피하시려고 합니까? 준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흉터는 뭡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이 흉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도 어른입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준영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친부모가 왜 저를 버렸는지, 왜 혼자 두고 갔는지 알고 싶었어요. 수키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분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당신 어머니라면 당신에게 짐만 될 거예요. 수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짐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제 얼굴을 담지 않은 집에서 혼자 컸습니다. 준영이 일어서서 수키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다 있지만 내 편이라고 말해줄 가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오른쪽 귀가 떨어진 곰 인형 기억하세요? 수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곰 인형 안고 자던 기억이 납니다. 밤마다 안고 울면 할머니가 팥 칼국수 끓여주시던 냄새도 같이 났어요. 준영이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영민아.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금 제 이름 방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준영이 무릎을 꿇고 수키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민이. 우리 영민이 맞구나. 우리 아들 맞지? 수키가 준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수키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영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 찾느라 평생을 돌아다녔다. 수키가 준영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 제 옆에 계시기만 하면 돼요. 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골목에서 모자에 뜨거운 눈물이 섞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수키가 준영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서. 참 잘 컸다, 우리 아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저를 품어주셨으니까요. 그 기억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준영이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 회장이 민우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준영이가 그 할머니를 만났다고? 윤 회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늦게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준영이 친모라는 거야?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준영이를 불러. 한편 준영은 수키와 함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야, 영민아. 수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아야 제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이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의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수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엄마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며칠만 맡겨놓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수키가 울음을 참았습니다. 입양을 보냈다고 하더라. 좋은 집에 갔다고. 준영이 수키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30년 동안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때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실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님께서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많이 격앙돼 있습니다. 준영이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요. 무슨 일이야? 나 때문이야? 수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금방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 회사에 도착하자 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준영이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다며? 어떤 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 생모라는 그 할머니 말이야. 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났습니다. 미쳤구나, 정말로. 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윤 회장이 일어나서 방을 서성였습니다. 너를 누가 키웠는지 잊었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누가 뒷바라지했는지 생각해봐라. 그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친어머니를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라고? 너를 버린 여자가 무슨 친어머니야? 윤 회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럼 내가 널 거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냐? 윤 회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지. 윤 회장이 준영을 노려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그룹에 먹칠을 할 생각이냐?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시는 분입니다. 준영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너를 그룹에서 내보낸다. 윤 회장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사람 버리라는 말은 저는 못 듣는 척 못합니다. 준영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윤 회장이 혼자 남아 주먹을 떨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수키에게 민우그룹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키 님이시죠? 민우그룹 비서실입니다. 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윤 회장님이요? 제가요?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직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수키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수키는 낡은 옷을 가장 단정하게 입고 민우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서가 수키를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수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키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영이 어머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윤 회장이 팔짱을 끼고 수키를 내려다봤습니다.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 자란 것만 봐도 저는 그럼 이제 만족하셨으니 조용히 사라지시죠. 윤 회장이 서류함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억이 있습니다.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도 준비했어요.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한국에 오실 일 없게 말입니다. 윤 회장이 봉투를 수키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만. 수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그냥 가끔 영민이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요. 생일 때나 명절에 한 번이라도.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이제 제 아들입니다. 20년 넘게 제가 키웠어요. 제가 학교 보내고 제가 사업 물려준 아들입니다. 저도 그 아이 친어머니입니다. 배 아파서 낳은. 수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자식을 놓고 사라진 사람이 무슨 친어머니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영이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으시죠? 윤 회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준영이는 이제 재계에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수집 할머니가 어머니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키가 몸을 떨었습니다.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겠죠. 버림받은 아들, 출생의 비밀 이런 제목이 돌 겁니다. 윤 회장이 수키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준영이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수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윤 회장이 다시 수키 앞에 앉았습니다. 진짜로 준영이를 사랑한다면 사라지세요. 그게 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보다 아들의 평판이 중요하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수키가 일어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제 얼굴은 다 잊어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키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민이를 위해서 수키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시각 준영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 수키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준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수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민아, 어머니, 왜 우셨어요? 눈이 이렇게 붓도록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영이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다. 수키가 앞치마로 눈을 닦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 보면 다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준영이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키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윤 회장님을 만났어. 윤 회장을요? 나 몰래요? 왜요? 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한테 해가 된다고 하더라. 내가 나타나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수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어. 너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누가 어머니더러 사라지래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될 수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머니는 제 자랑입니다. 준영이 수키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수키가 준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영민아, 엄마는 내가 정말 해가 될까봐 무서워. 또 잃을까봐. 해가 되기는커녕 제 힘이 되세요. 그러니 제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 준영이 수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일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사업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만 남았지. 수키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엄마도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의식을 잃고 열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지. 그 사이에 저는 너의 아버지 혼자서는 너를 돌볼 수가 없었어. 일도 찾아야 하고 병원비도 벌어야 했으니까. 수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고아원에 맡겨놓기로 했는데. 며칠만이었다고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엄마가 깨어나면 당장 데리러 가려고 했어. 근데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집에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어머니, 3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경찰서도 가보고 고아원도 다 돌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 수키가 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영민아. 엄마가 너 손을 놓은 게 아직도 두렵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영이 수키를 다시 안았습니다. 윤 회장이 뭐라고 해도 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아들이니까요. 아무도 어머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자리도 중요하다. 무리가 아니에요. 가족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준영이 수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다시는 놓지 말아요. 수키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민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엄마가 끝까지 잡고 있을게. 모자는 작은 식당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우그룹 이사회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이 이사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준영 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회장이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영 회장이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편 준영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이 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준영이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실장, 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준영이 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윤 회장이 나를 입양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이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있었습니다. 뭔데? 입양 서류 중에 일부가 조작된 것 같았어요. 특히 친부모 관련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원래 기록에는 분명히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삭제되어 있더군요. 이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어요. 준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들이 아직 있어?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준영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이사회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준영이 일어서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알겠어. 이제 정면으로 보지 뭐.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준영에게 집중됐습니다. 윤 회장이 가운데 자리에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준영아.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까? 준영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내 사적인 문제 때문이야. 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내 입양 계약서야. 여기 보면 친부모와의 연락을 일체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윤 회장이 서류를 준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상속권도 박탈된다고 되어 있지. 준영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본 적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조작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내용과 다릅니다. 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감히 내가. 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명을 본 기억도 없습니다. 내가 뭘 기억하겠어? 어린애가. 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영이 일어섰습니다. 이사님들, 저는 제 어머니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대가를 가져와도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룹을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서지도 않을 뿐입니다. 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회장직에서 물러나라. 윤 회장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준영이 회장 배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준영이 이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입양 서류를 가져와. 이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실장이 원본 서류를 들고 이사회실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입양 서류입니다. 이 실장이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보시면 원래 기록에는 친부모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숙희, 김철수로요. 이사들이 두 서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윤 회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네요. 한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부모와의 연락 금지 조항도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고아원 원장님의 증언서도 있습니다. 이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입양 후 원본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룹 비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이 실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회사 자금이 50억에 달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실장, 내가 감히. 저는 더 이상 거짓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님들, 이제 누가 그룹에 해를 끼치는지 아시겠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세요. 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감히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준영이 일어서서 윤 회장을 마주봤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제 뿌리까지 없애고 바꾸려 한 건 잘못입니다. 윤 회장이 주먹을 떨며 준영을 노려봤습니다. 이사회는 윤 회장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강준영 회장의 단독 체제를 승인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준영이 복도에서 윤 회장을 불렀습니다. 윤 회장님. 윤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준영이 깊게 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 이름과 제 가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윤 회장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윤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준영이 이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큰 용기 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입니다. 이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 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숙희는 식당에서 팥 칼국수를 끓이며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민이가 무사할까? 숙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마침 준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영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다 끝난 거야? 숙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준영이 숙희를 꼭 안았습니다. 모자는 작은 식당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신분과 부를 초월하여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모자의 감동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던 강준영 회장은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평화와 행복을 찾았고 숙희 할머니는 평생의 회한을 털어내고 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박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용서와 희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